자,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 세 번째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입니다. 이거 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원래 국선은 피고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피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3번, 4번, 즉 구속 전 피의자 신문과 체포구속 적부심사 경우에는 피의자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법관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국선이 필요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자, 신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판사가 바로 이제 수임 판사입니다.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역시 의무적입니다. 전부 다 의무적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국회는 다 의무적인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구항입니다. 자,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정 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됐을 때는 역시 직권으로 다시 선정해야 한다 하면 틀려요. 여기는 재량입니다. 의무적. 여기만 의무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필요적입니다. 자, 그거 조심하시고. 자, 체포구속 적부심사.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역시 변호인이 없을 때에도 33조를 준용해서 직권으로 변호인을 국선을 선정해야만 됩니다. 공판준비 절차. 공판준비기일에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서 변호인이 없을 때에도 역시 직권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심도 마찬가지죠.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직권으로 역시 변호인을 선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이죠. 자세한 것은 재심 시간에 배우고요. 이 관련 판례도 중요한데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재심 개시 절차와 이 재심 개시 절차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입니다. 재심 개시를 할까 말까를 정하는 거야. 그게 개시 절차입니다. 이걸 통과해야지 재심 심판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재심 심판 절차라는 것이 공판 절차입니다. 공판 절차. 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선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개시 절차, 개시 여부를 따지는 부분이라서 여기는 굳이 국선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줄 가보시면 공판 절차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공판 절차가 아닌 개시 결정 나기 전의 절차. 이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 선임 청구가 안 된다는 내용의 판례죠. 자, 국민참여재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보시면 국민참여재판에서 변호인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 선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많아요. 군사법원법에도 이런 내용이 있고요. 치료감호법에도 있어요. 여기도 280 형소법 조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즉 군사법원 치료감호는 한 번 시험 나온 적이 있고요. 군사법원법에도 있다. 전자발찌에도 있습니다. 부착에도 있다. 그리고 이건 최근에 들어왔는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건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그렇죠? 그래서 6항에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국선을 선정해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했는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재량입니다. 재량인데요. 끊어보세요. 근데 그 피해자가 19세 미만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때는 필요적입니다. 필요적. 앞에는 의무적. 조심하셔야 되네요. 앞에는 의무적, 19세 미만일 때는 필요적. 이거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아성법에도 있다는 것 보시면 됩니다. 자, 선정 절차. 두 개를 나눠볼 수 있겠죠? 공소제기 전과 공소제기 된 경우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공소제기 전이라는 것은 수사 절차를 말합니다. 자, 1항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이 없거나 그치?
그리고 여기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없거나 할 때, 변호인이 없거나 할 때에는 법원이나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뜻을 고지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지는 사망 체크 한번 해보세요. 서면 동그라미. 그리고 구술 전화, 팩스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공소 제기된 경우를 봅니다. 1항 체크 한번 해볼게요. 공소 제기가 있을 때에는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게는 재판장은 다음 각호의 취지를 고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의무적. 이것이 바로 95년도에 개정이 됩니다. 그치? 개정이 되어서 들어온 거야.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기 1호를 읽어보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다는 취지와 피고인 스스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을 선정한다는 취지를 고지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고지는 2항에서 서면 동그라미 플러스 알파가 없어요. 여기는 알파가 있죠? 그치?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 3항과 요 2항을 비교하시고 공소 제기되었을 때는 서면으로만, 그러나 그 전 단계에서는 서면 외에도 구술 전화 등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내려와서 나머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체 없이 선정하고 그 뜻을 고지하라. 됐네요. 이런 조문도 있습니다. 자, 국선이 선정할 경우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이나 선정된 변호인이 국선이 출석하지 않아요. 퇴정해버려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딨나? 그럴 때 어떨 거야? 그때는 부득이한, 이런 때가 참 부득이한 경우잖아요. 그때는 의견을 들어서 변호사 재정 중인 사람이죠. 법정 안에 있는 사람들, 법정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국선으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피하죠. 이때는 다 나가버리고 없는데, 그때는 의견을 들어서 재정 중인, 즉 법정 안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국선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입니다. 다 끝났네요. 다 끝났고 이제 성질을 봅니다. 성질. 자, 성질 보면 명령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선정 고지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 재판설이 다수설 판례입니다. 판례. 명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명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아요. 너 할래 말래. 동의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당신 하세요. 그러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선정이 되는 변호인에 있어서는 뒤에도 배우겠지만 어떤 사유가 있어서 사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임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서 해야만 됩니다. 자, 명령이라 했어요. 명령이라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변호인 동의도 필요 없고, 따라서 부집도 필기하자면 변호인 동의 그딴 거 필요 없이 명령에 따라서 선정할 수 있고, 명령이기 때문에 피고인도 불만일 수도 있겠죠. 피고인은 여기에 대해서 불복이 안 돼요. 불복이 안 된다. 그 말은 항고 재항고 이딴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판례입니다. 국선인 경우야 재판장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렇지만 사선 같은 경우는 계약이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마음대로 사임할 수도 있고 잘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국선 같은 경우는 명령이라서 동의를 요하지 않고 불복도 요하지 않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판례 봅니다. 여기 국선의 선정은 재판행위다.
사선은요? 사선은 계약이죠. 계약. 계약이지만 국선은 법원의 재판행위입니다. 국선 변호인 선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각했기 때문에 여기도 기각했죠. 두 가지 판례 묶어보시면 기각에 대해서는 항고가 안 된다. 재항고도 안 된다. 라는 내용의 판례. 자격입니다. 보통 국선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변호사 등에서 이제 뽑으면 됩니다. 선정하면 됩니다. 근데 없다면 인접한 지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등에서 선정하면 됩니다. 그래도 없다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변호사 아닌 자 중에서 선정하면 됩니다. 그 아닌 자의 대표적인 것이 요 판례 나오네요. 이래도 없고 이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법원 사무관을 선정했는데 이거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반이 아니다. 어차피 뭐 대법원 상고심이 아닐 바에는 1심이든 2심이든 변호사 아닌 자도 변호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건 사선이든 국선이든 마찬가지인 겁니다. 전담 변호사 설명드렸고 수를 갑니다. 국선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한 명을 선정합니다. 그게 원칙이지. 뭐 여러 명 해줄 필요 있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사선이야 뭐 돈 많은 사람은 몇십 명, 몇백 명도 할 수 있겠지만 국선은 국민 세금이잖아요. 한 명을 이제 해주는 게 원칙인데요. 사건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는 수인의 변호인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누구였나? 특수성이라는 건 뭐냐면 사건이 복잡하다 이거야. 대표적인 것이 누구 사건이었죠?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죠.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 여러 명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항. 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때는 동일한 국선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관련 판례입니다. 어느 피고인에 대해서는 유리해요. 근데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불리해요.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이해가 상반되는 거지. 그쵸? 이게 바로 누구에게는 유리하고 누구에게는 불리하다. 이게 바로 이제 이해가 상반되는 그런 내용의 변론인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네. 여기 이해가 상반된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 동일한 국선 변호인이 이 누구와 누구를 함께 변론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또 사례가 여기 이해가 상반된 사건 나오죠? 그래서 어느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을 선정했는데 그 국선이 또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도 선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 국선이 이 두 개 사건을 다 맡은 거야. 그게 상반되는 사건인데 역시 침해라고 봤습니다. 자,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면 이것은 수임 제한 규정은 단속 규정에 불과해요. 단속 규정 위반이었다는 거예요. 자, 위법이 있다 하여도 피고인들 스스로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것은 단속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뭐 굳이 침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런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선정과 취소. 선정의 취소. 자, 다음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반드시 국선을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적인데요. 어떨 때 필요적이냐? 묶으시고 선임되었을 때, 상실했을 때, 사임을 허가했을 때 그때는 필요적입니다. 그러나 다음 같은 경우는 임의적인데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실하게 안 했을 때, 변경이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취소할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때는 임의적입니다. 그럼 뭐야? 아직은 결론이 안 난 거지. 결론이 안 났어. 이건 결론 났잖아. 그치? 선임됐는데 상실한 때 허가가 난 때 다 결론이 났어. 결론이 났을 때는 무조건 선정을 취소해야 되겠죠. 근데 결론이 나지 않고 성실하게 안 했느냐 했네 안 했네라고 하는 건 따져봐야 되잖아.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 안 하다, 취소할 사유가 상당하다 안 하다 라고 하는 것은 따져봐야 되지. 따져봐야 할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의무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사임.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나 지방법 판사의 허가를 얻어서 허가사항이지. 허가를 얻어서 사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설명드렸듯이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허가를 맡아서 사임이 되어야 합니다. 자, 묶어보시고 질병 걸렸을 때, 장기 여행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 폭행, 협박, 모욕을 당했을 때, 부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종용받았을 때, 그 외에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허가를 받아서 사임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굳이 머리 글자 딸 필요 없죠? 됐네요.